코스모스 8장을 읽다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한 편을 다시 만났습니다. 인터스텔라였습니다. 영화를 볼 때는 그저 놀라운 SF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시간과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나니 영화 속 한 장면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건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모두에게 똑같이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가 24시간이면 나에게도 24시간, 다른 사람에게도 24시간. 그런데요, 그것이 절대적인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인터스텔라 영화 속 주인공 쿠퍼, 브랜드 도일은 물로 뒤덮인 한 행성에 내려갑니다. 밀러라는 행성이었죠. 그곳은 거대한 블랙홀 가르강티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행성에서의 1시간이 지구에서는 약 7년입니다. 처음 이 영화를 보았을 때는 그저 영화적 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모스 8장을 읽으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미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뉴턴의 세계에서 시간은 우주 어디에 쓰나 똑같이 흐르는 하나의 시계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 당연한 생각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간은 정말 모두에게 똑같은 것일까?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과 가만히 있는 사람의 시간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이 아주 강한 곳에서는 시간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로 다른 위치와 운동 상태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의 시간을 비교했을 때 시간이 똑같이 흐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빛의 속도가 있습니다.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속도를 사실상 절대적인 속도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바로 이 빛의 속도를 출발점으로 시간과 공간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외부에서 바라본 시간의 흐름은 더욱 느려집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온 사람은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시간이 적게 흐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인터스텔라에서 제가 가장 마음 아프게 본 장면은 밀러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 쿠퍼와 딸 머피의 죄해였습니다. 쿠퍼가 우주로 떠날 때 머피는 어린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떠나는 걸 막으면서 못 떠나게 하지요. 그런데 쿠퍼가 돌아왔을 때 머피는 늙은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쿠퍼는 우주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딸의 시간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딸보다 젊은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딸은 이미 자신의 삶을 거의 다 살아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피의 마지막 부탁, 머피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죽음을 지키지는 않는다고요. 아버지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쿠퍼에게 브랜드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자신의 곁을 지킬 차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요, 저는 시간이라는 것이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지구에서 살아도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과 같지만 우주의 다른 곳에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시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어떤 중력 속에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시간은 공간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시공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코스모스 8장에서 가장 놀란 부분은 단순히 우주가 넓다는 사실만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조차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절대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구에서는 1년이 흐르고 어떤 곳에서는 그보다 훨씬 다른 시간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스텔라의 쿠퍼와 머피처럼 같은 아버지와 딸이면서도 서로 전혀 다른 시간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시간이 흘렀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주 속에서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스모스 8장,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 한국에서는 1000만 관객이 보았던 영화 인터스텔라를 예로 들면서 우리도 함께 그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왔습니다.